진짜 감사드려요.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 거죠? 네, 생긴 건 제가 서울 여자인데 말투는 동일한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고향이 창원이에요. 네, 창원에서 오신 분 계시죠? 네. 저는 지역적인 감정이 있어요. 되게 좀. 오늘 이 시간 성공의 8단계라는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답답함이 많이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공의 8단계를 아는 순간 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집중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에 오르는 성공의 엘리베이터는 없다. 보이시죠? 네. 자, 성공이란 게 그냥 엘베를 타고 쭉 63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떨어질 때 죽어요. 떨어지면.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가셔야 돼요. 네. 성공의 8단계 아시나요? 네. 성공의 8단계를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내가 한 번에 쭉 얘기할 수 있다. 네, 없다? 네. 네, 괜찮아요. 오늘 아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 일을 저는 사실 뭐 지인의 권유도 아니고 제 발로 찾아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알려주기도 전에 혼자 그냥 하다가 결과가 나오게 되고, 네, 그렇게 그냥 쭉 1년 만에 골드 디렉터가 됐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제 아이가 6개월, 생후 6개월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애가 있어서 못한다 뭐 이러면 다 핑계예요. 그 애를 안고 저는 또 왕모를 했어요. 네, 분유 한 번 안 먹였어요. 네, 그 시간 동안 저는 석세스 코아라는 교육도 듣고 할 거 다 했어요. 네, 네, 할 거 다 했어요. 다음 계신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만에 골드 디렉터라는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가 되는데, 네, 골드를 그렇게 빨리 가면 그죠, 또 바로 루비 갈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진짜 답답했거든요. 왜? 네, 저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자꾸 나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신규 가입을 시킨 분들이 또 같이 저처럼 뛰고 또 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나만 하는 생각이 들지? 나만 이렇게 미친 듯이 뛰고 있지? 나는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난리인데 다들 푹 숙면 취하시고, 네,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광이 나시고 저는 항상 이렇게 칙칙하고 지금도 좀 칙칙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안 하지? 사인업을 해놓고 왜 하지 않는 거지? 네, 근데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정말 이렇게 쭉쭉쭉쭉 성장할 줄 알았는데 정체기가 오면서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땅굴을 파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골드가 됐잖아요. 네, 나를 바라보는 파트너 분들이 계시고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그 순간에도 저는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냥 강의를 듣고 들으면서 자고 일어나면 또 강의 듣고, 네, 계속 뭔가를 읽고 듣고 읽고 막 이러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당연히 시스템도 왔겠죠. 네, 정말 얼굴은 썩어가는데 마취는 좋지 않은데 또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닌 척 하면서 시스템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박정자 스포너님이 어떤 강의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스쳐가는 얘기로 RTS 진행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스쳐가는 얘기로 여러분, 네, 안 할게요. 성공의 8단계 아시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진 않고 그냥 아시죠? 하고 그냥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골드인데 성공의 8단계를 처음 듣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가 뭐야? 뭐지? 그래서 제가 그때 성공의 8단계라는 책들을 읽으면서 답을 다 찾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1단계 뭐죠? 네, 꿈. 네. 파트너들이 사인업을 했는데 움직이진 않아요.
네,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안 움직여? 왜? 근데 이 1단계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사인업을 했다고 해서 1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아직 꼭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못 찾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스템 오진 않았고 집에서 굉장히 뭐 책 같은 거 많이 읽고 막 연습도 많이 했어요. 저는 혼자서 사업 설명이란 걸 그게 사업 설명인지 모르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냥 애를 안고 애를 들쳐매고 계속 혼자 계속 얘기했어요. 네. 혼자 계속 입으로 뱉고 하다 보니까 지인들을 만났을 때 확신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지인들이 와, 얘 진짜 성공하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가지 않고 초반에 제가 시스템 가지 않고 바로 그냥 쭉쭉 한 달에 한 번씩 승급을 했어요. 가입하고 좀 지나니까 시어로 승급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급했는지 몰랐죠, 그때는. 그리고 빌더 승급했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왜 제가 빌더를 승급했는지 다시 보상 플랜을 스스로 또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왜 빌더를 승급한 거지? 어떻게 승급한 거지? 해서 제가 그걸 계산해보고 하면서 이래서 승급했구나 그걸 또 이해하고 네. 그래서 아카데미만 제가 갔어요. 승급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와서 무대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또 안 올라가면 저 되게 순진했던 것 같아요. 안 올라가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무조건 승급하면 올라가야 되는 줄 알고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들쳐매고 갔어요. 네. 그래서 혼자 그 아이를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친정어머니 모시고 엄마 나 무대에 올라갔다 올 테니까 엄마 애 안고 있어.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 치어러 승급 때 그렇게 왔었어요. 그때 3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굉장하죠. 지금 골드님들 1분인데 네. 그래서 빨리 지금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냥 퍼레이드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기 싫으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승급을 하면서 어쨌든 아카데미부터 접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디렉터라는 직급일 때 신규 세미나를 왔어요. 네. 디렉터 한 1년 걸린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브론즈까지 6개월 걸렸으니까 그러면서 시스템이 답인데 시스템이 오면 다 성공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시스템에 왔고 근데 시스템에 오래도록 오실 분들은 왜 성장이 안 되는 걸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분들은 나보다 오래 하셨는데 성장이 안 되지? 그걸 또 스스로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바로 1단계. 많은 분들이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기계처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계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생각을 갖고 오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멘트에 확 꽂히면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이왕 시간에서 오는 거 생각을 갖고 오시면 좋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없이 사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1단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네, 눈이 흐리멍텅해요.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시는 분들 이 1단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네, 1단계 가지셔야겠네요. 네, 눈 뜨시고 눈 감지 마시고요. 뜨시고 그래서 왜 하는지를 스스로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나 왜 하지? 나 왜 하지? 유선아 왜 하는 거지? 왜 하세요? 왜 하세요? 돈 벌려고. 땡. 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파트너분들 제가 이제 이걸 알고 물어봤어요. 왜 하세요? 돈 벌려고요. 돈 버는 일이 이 일밖에 없어요? 네? 명확하게 이 일이 지금 했던 일과 다른 점을 얘기하셔야죠. 다른 점을. 그게 저는 권리소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권리소득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돈 벌려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돈은 나도 벌어.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나요? 그래 너 그거 열심히 해. 나는 막 지금 돈 벌고 있어.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일이 지금 하시는 일과 하셨던 일과 다른 점을 얘기하셔야죠. 그래서 왜 하세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파트너 분들과 자주 해요. 왜 하세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마이스토리 속에서 권리소득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제품 경험 좋아요. 뭐 정말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신 분들 좋아요. 하지만 꼭 나와야 돼요. 권리소득은. 그게 이 일을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는 순간 Y가 없구나. Y가 Y.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도 하지만 그래도 흐리멍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책을 읽으셔야 된다고.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왜 그것이 권리소득인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읽으세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얇은 책이에요. 네. 이 세 권을 읽는 것과 저는 세 권 항상 얘기해요. 그냥 얇은 거. 네.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뭐 해볼래 한국사회 최고위기에 유통의 뭐 판을 갖고 이렇게 늘 얘기해요. 여러 권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 권을 정말 그냥 씹어 먹듯이.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여러 권을 이렇게 보지 않아요. 문제집 비슷하게 막 이렇게 풀지 않아요. 그 기본서를 다 정독을 해버려요. 공부 안 하셨어요? 여성들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한 권을 읽더라도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전에 관한 책들을 계속 읽을 때마다 느낌 달라요.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을 때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영화 말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보시죠. 볼 때마다 느낌 다르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읽으라고 했더니 이제 눈빛이 거의 반짝반짝 한 80% 반짝반짝 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20%는 남았죠. 뭘까? 책 말고는 또 뭘까? 근데 책이에요. 왜 그분들이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요,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지, 읽으시다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유선화가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을 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내가 회사 하나는 끝내주게 잘 선택했구나. 그럼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들겠죠. 그러니까 전달하기가 어때요? 그죠? 그냥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감. 자, 확신을 넘어서면요, 사명감이 생겨요. 내가 이 제품을 얘기하면 나 약쟁이를 할 텐데, 이거 다단계 빠진 여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텐데 확신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요, 자, 어떤 마음? 농부의 마음. 농부의 마음, 사냥꾼의 마음 딱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농부인지 사냥꾼인지. 농부는요, 진짜 이 제품을 통해서 저분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유산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농부예요. 근데 사냥꾼은 쟤는 영업을 잘하니까, 말을 잘하니까 제가 내 파트너 들어오면 우와 대박.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사냥꾼인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은요,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요, 그 상대방이 딱 캐치해요. 우리 좀 마음에 없는 소리 할 때 눈빛 흔들리지 않아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진심이 전해지면요, 그분들은 마음이 문이 열려요. 근데 자꾸 내가 400%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승급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그런 욕심이 생기는 순간 사인업 일어나요? 제가 그런 게 없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뭐 농부의 마음이니 사냥꾼의 마음이니 이렇게 뭐 정의를 내릴 수 있었겠어요? 그냥 내 진심. 진짜 쟤를 봐도 노동수입이고 쟤를 봐도 노동수입이고, 저러다가 아프면 어떡해, 저러다가 남편이 어떻게 되면 어떡해, 저렇게 남편만을 믿는데 어떡해, 나중에는 어떡하라 저러지? 이런 진심으로 걱정이 되고 안타까우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유산화 보상 플랜을 쫙 잘 풀었겠어요? 지금처럼? 아니죠. 그때는 유산화 보상 플랜까지 갈 것도 없었어요. 그냥 현실.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그게 아니, 네 생각대로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저런 질문을 통해서 현실 적응하면서 그분들이 그러네, 답이 없네. 이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처음부터 넌 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답이 없는 거 본인도 알 수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분부터 상해요. 같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가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걸 알게 됐는데 다른 사람 찾죠. 블로그나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내 입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분 입으로 스스로 내뱉게 만드셔야 돼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1명, 일주일에 2명 이렇게 사인업을 뭣도 모르고 그 아기띠를 메고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네. 2대1 미팅? 아시죠? 2대1 미팅. 전 2대1 미팅이 뭔 줄 몰랐어요. 네. 그냥 아기들 잡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치니까 내가 갈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야겠다라는 생각한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게 만들까? 그래서 애 낳았잖아요. 애 낳았으니까 애 보러 와. 그러면서 카톡에 제가 이렇게 사실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넓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아주 소수 몇몇 그냥 그 사람들을 그것도 깊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간간히 연락하는 스타일. 저는 사실 결혼할 때 진짜 걱정했거든요. 사람들이 안 올까봐. 네. 그 정도로 제가 막 대인관계를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저는 제가 맡은 일 그냥 충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이미지 속에 제가 그냥 일을 야무지게 하는 그냥 지 할 일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사람은 괜찮은 것 같고 그냥 그런 이미지.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인들한테 알리지 않는 건 죄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딱 보고 그래 맞다 얘 있었지 이러면서 연락 한번 해보고 네.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집에 오라고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유산화 시작했는데 이러면 자 생전 연락 안 하다가 결혼한다고 연락하는 친구들 좋아요? 네, 그 느낌이에요. 생전 연락 안 하다가 웬일이야 나 결혼해 그래서 오라는 거잖아요. 가요? 가세요? 전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물어보게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영양제를 더 먹어야겠다 진짜. 그거였어요. 뭐라도 유산이 뭐야?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막 털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물어보죠. 쟤 영양제 이렇게 먹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뭘 그렇게 먹어? 네, 그래서 비밀리에 자꾸 이렇게 조금씩 입에 이렇게 뒤돌아서 죄지는 거 아니에요. 내 건강 챙기는 건데 왜요? 그것도 당당하지 못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물론 목구멍이 작아서 하나씩 먹을 수 있는데 좀 이렇게 티나게 드세요. 티나게.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먹지 말고 이렇게 먹으면 사람들 다 물어봐요. 뭘 그렇게 먹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가 물어봤잖아. 뭘 그렇게 먹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했어요. 네, 저는 아예 무시하고 그냥 처음에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볼까? 왜? 내가 먼저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먼저 누가 물어보기 전에는 저는 얘기를 잘 못해요. 특히나 이런 일을 안 해봤어요. 저는 좋아도 남한테 권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냥 지 좋은 거 쓰겠지. 뭐 내가 지 쓰는 것까지 내가 이런 스타일. 네, 그래서 물어보게 만드는 거. 그런 걸 하면서 쭉쭉쭉쭉 사인업을 받으면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정체가 오면서 파트너들이 눈이 흐리멍텅한 순간 와해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이 1단계부터 8단계를 보시면요 다 나와 있어요. 이 일의 뼈대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면지가 아니라 뭔지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집중하세요. 네. 자,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안 줘. 네. 자, 시스템 가야 돼. 저는요, 애가 아파가지고, 시댁에 일이 있어가지고,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핑계예요.
어떻게 하면 핑계를 찾을까? 사실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계속 뭔가 핑계가 생기죠. 그죠? 사실 내가 아프지 않아, 그렇게. 근데 가기 싫어. 그럼 엄청 아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엄청 아프지 않아요? 목소리도 엄청,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아픈 거 맞죠? 연기도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why가 없으면요, 자꾸 핑계를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why가 분명하면 어떻게 할까요? 집중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돼요. 많은 파트너 분들이 핑계가 많죠. why가 없는 거예요, why. 진짜 간절하면요, 진짜 울며불며 애기 좀 어떻게 시어머니라도, 진짜 엄마라도 어떻게 진짜 성공하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면, 우리 며느리가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랬어요. 얘를 어떻게 하지? 얘가 뭐에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새벽 1시에 술 드시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가야 얘기 좀 하자. 네, 용기를 내신 거예요. 왜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쫙 그냥 풀었죠. 네, 쫙 풀었더니 그래, 다른 사람 모르겠고 우리 며느리 성공하겠다.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내 확신이 있으면요, 다 설득이 돼요. 다 이해를 해줘요. 왜? 가족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였어요. 어떻게 예언했어요? 저희 엄마한테. 저희 엄마는 러시아에 계셨어요. 그 애를 보러 잠깐 오신 그 엄마를 앉혀놨어요. 한국에. 다 정리하시고. 왜? 난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죠. 네. 엄마, 난 진짜 성공하고 싶어. 네.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내 딸이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네? 또 눈물이 나올라는데. 네. 이렇게 제가 진짜 안 울려고 매일매일 결심을 해요. 근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네. 해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거를 이루어가니까 이게 그냥 그동안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풀린 느낌? 그렇게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찌질하진 않죠? 늘 찌질할까봐 이게. 네, 저는 네, 없이 살아도 격이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네, 찌질한 게 싫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엄마한테 호소를 하니까 엄마가 그래,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뭐 남편이 반대한다, 뭐 엄마, 시어머니가, 뭐 친정 엄마가 이런 핑계 대시는 분들, 진짜 내가 이 일을 얼마만큼 간절히 원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간절히 원한다면요, 다 해결돼요. 저는요, 잠을 안 잤어요.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잤죠. 네, 아예 안 자진 않고요. 죽잖아요. 죽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왜? 내가 알아야지. 뭔 얘기를 하고, 내가 알아야지 파트너들한테 전달을 하고,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막 봤어요. 책을. 그래, 이거야 하면서 잠을 안 자니까 저희 신랑이 눈 뜨면 없어. 그죠? 보면은 거실에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뭘 그렇게 뒤에 걷고 적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처음부터 여보 잘할 것 같으니까 해봐 이렇게 했겠어요? 이게 영업이에요, 영업. 이거 당신 말도 못하면서 뭐 이거 한다고 하지마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영업 아니래, 책에서. 그래서 난 할 거야. 다 영업이야. 책 읽었어요, 우리 신랑? 안 읽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보 일단 그냥 있어봐. 내가 당신 은퇴시켜 줄 테니까 있어봐. 그랬더니 은퇴? 미친 거 아니고 참 은퇴. 시민 안 바라보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이제 들어가고, 근데 그게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뭔가를 자꾸 공부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면, 내 신랑이 사람이면 하지마! 그렇게 참을 게 없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성공 안 하면 누가 성공해? 이런 마음을 저한테 표현하진 않지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표현하진 않죠.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처음에는 그래, 그럼 사재기 하지마. 사재기 하는 순간 끝이야. 사재기 안 해. 그래? 그러더니 나중에 한 6개월, 1년, 제가 골드 때였나? 자, 사재기는 안 하는 거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책이 자꾸 쌓인대요, 책이. 네,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행동을 보고 다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Y가 분명하면 뭐가 된다고요? 두 가지가 있죠. 집중하고, 집중이란 거 아까 제가 딱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전현무. 근데 딱 하셨어요. 네. 내가 원하는 거, 그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거. 그 외 것은 포기하는 거. 그게 집중인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집중 아니에요. 남는 시간, 두세 시간 유산한 집중? 저는 왜 집중했는데 안 돼요? 보면요, 하루에 뭐 한 2시간? 깨작깨작 하시다가 시간이 계속 1년, 2년, 그죠? 되는 거죠. 네. 집중 아시겠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돼요. 네. 핑계를 찾지 않고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시스템 오다. 지금 못 올 것 같아. 저 상황이 왜 진짜. 근데 와요. 네. Y가 분명하면 와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시스템에 오지 않고 어떤 행사에 오지 않는 파트너들한테 왜 안 와? 왜 안 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Y가 오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주긴 하죠. 뭐 책도 읽어보라. 자, 이 책을 읽고 한번 얘기해볼까?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계속 질문해요. 근데 못 찾는 사람 있어요. 자, Y는 지가 찾아야죠. 방법 다 알려주죠. Y 정도는 자기가 찾아야죠. 네, 그죠? 그래서 1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Y가 분명한 사람들은 2단계 뭘 한다고요? 결단을 하죠. 네. 배우기를 결단하시고, 시간을 낼 결단하시고, 행동할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로 들어보셨나요? 고개로? 고개로, 뭐야, 그거는? 이런 표정이에요. 네, 5가지 있죠. 네. 결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책 읽고,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거 듣고, 사업 설명 해보고, 그죠? 시스템 오고, 제품 애용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시면요. 1년만 해보세요. 혹시 이 고개러를 1년 해보신 분,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고개러를 했다. 그죠? 네. 지금부터 하시면요. 1년 뒤에 여기 계신 분들 다 골드 디렉터 이상이 될 거예요. 네. 하세요. 고개러. 고개러를 지금 못 받아 적었다. 그러면 고개러 치면 쫙 나와요. 네. 숙제하시고, 그리고 팀망에서 고개러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고개를 하시는 분들은 성장합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에 플러그인을 하죠. 오라, 가라 안 해도요. 알아서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뭐예요? 1단계. 그래서 항상 1단계부터 가시는 거예요. 자, 사인업 했어. 바로 명단해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명단은 그 다음에 있어요. 3단계에. 근데 많은 분들이 사인업 했다. 자, 명단. 자, 명단. 하면 Y가 분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이 빠르고 하신 분들, 그런 분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야, 이거 인맥 내 사람 끌어들인 거 맞잖아. 엄청 불쾌하게 생각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히나. 그래서 Y를 찾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개로 그 5가지는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골드 100위까지만 하세요. 네. 왜? 골드 되기까지 하면 나의 파트너들이 또 나를 보고 그렇게 골드 되기 전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폭풍 성장하겠죠. 네. 자, 3단계 이제 명단 작성이에요. 자, 명단 작성은요. 보통 사람들은요, 명단 작성을 좀 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해와요? 네. 그래서 해오세요 뭐 이렇게 뭐 하세요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되게 불쾌하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 있어요. 그냥 만나서 자, 이런 비전을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명단을 적으면 돼요. 네, 적으시면서 보통의 분들은 그냥 적어오세요 했을 때 적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적어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한 10명, 20명? 네. 왜? 자, 전화번호. 네. 그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수백 명의 사람도 있지 않아요? 있는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안 할 거야. 얘는 신랑이 잘 벌잖아. 얘는 뭐 물려받은 재산이 있잖아. 뭐 기타 등등. 얘는 못 팔아. 얘는 내가 그냥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들로 자꾸 제끼죠. 그러면서
100명 중에 한 10명을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럼 10명을 적죠. 그럼 그 10명이 해요? 안 하죠. 네. 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내가 제낀 90명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숨 쉬면, 살아있으면, 그냥 살아있으면 다 적는 거예요. 네, 나이가 많고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살아있기만 한다면 다 적어보세요. 네. 재밌어요? 되게 좋아하시네. 다 적어보세요. 적고 또 분류를 하셔야 돼요. 진짜 나랑 친밀도가 있는 사람 1. 그리고 2부류는 그냥 그래도 간간히 얘기는 하고 3부류 그냥 올라가면 얼굴 정도 아는 사람. 네. 근데 자 이제 해봐야지 해가지고 어디부터 얘기해요? 3부류부터 하죠. 쟤는 내가 얘기했을 때 내가 뭐 거절을 당해도 난 괜찮아. 왜? 쟤는 뭐 의미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명감이 생기고 왜 이 일을 하는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냥꾼 마음 아니에요? 보통 지인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네, 멀리 찾아요. 그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다 생각해서 2단계 결단도 하고 시스템도와 명단 작성하는데 자꾸 모르는 사람 찾아. 저 멀리. 저는 콜드가 너무 편해요. 이러면서. 네, 콜드 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 내 지인들 터치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날. 그게 확신 없는 거 아니에요? 날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생각하는 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또 1단계 가셔야죠. 아직까지 얘가 Y가 없구나. 아직 확신이란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확률이 있어요. 자, 결과 확률을 모르고 이 일을 진행하면 힘들어요. 자, 10명한테 얘기했는데 10명한테 얘기하면요 보통 1명은 사업을 해요. 거절도 하죠. 6명 정도, 뭐 4명 중에 뭐 제품 먹고 1명은 사업을 하고,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요 내가 진짜 얘기를 진짜 이 비전을 전달한 사람들 적어보세요. 보통 한 4명, 5명에서 스탑돼요. 못하겠으나 나랑 맞지 않아. 나는 아닌가 봐. 그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10명한테 얘기하면 1명은 사업을 해요. 그 확률을 믿으시고 하세요. 네. 근데 11명째 안 해. 그럼 12번, 13번째 할 거예요. 네. 한다. 누군가는 한다. 그리고 내 지인들이 했으면 좋겠죠. 사냥꾼의 마음이 아니라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면. 그죠? 그런 진심이 전달되다 보면 해요.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1명한테 집요하게 집착해요. 네. 허우대 멀쩡한 남자가 나한테 자꾸 집착이 좋아요? 허우대 멀쩡해도 처음에는 괜찮은데 자꾸 이게 집요하게 이렇게 하면 뭐야 스토커야 뭐야. 그래서 싫어져요. 좀 안 생겨도 그냥 뭐 이렇게 그죠? 날 좋아하는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이런 분들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매력, 그런 분들 좀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 사람한테 그렇게 목을 매지 마세요. 엄청 지긋지긋할 거예요. 네,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10개의 나무를 동시에 찍는 거예요. 10명한테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1번부터 내가 50명까지 알고 있다. 그럼 1번 얘기했어, 2번 얘기했어. 그것도 유사나 이 얘기가 아니죠. 얘기한 게. 그래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어. 진심으로. 그러면 아니야. 그럼 2번째 사람, 3번째, 4번째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계속 한 명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개의 나무를 동시에 찍다 보면요 흔들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그걸 또 찍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인이 뭐 2명밖에 없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연락처 다 뒤질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생각 저도 했어요. 얘는 진짜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잘 못할 것 같아. 얘는 진짜 내가 해줘야 될 게 많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죠? 예. 근데 저는 초반에 그래 얘는 진짜 힘들겠다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래 얘는 다음이야 했는데 농부의 마음이 어때요? 안타깝죠? 예. 그래서 못할 것 같다고 제끼지 마시고요. 그분 뒤에는요 100명이 있어요.
그분 뒤에 100명이 있는 거 아셔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될 사람들. 진짜 대박의 사업자는요, 내 지인한테 안 나와요, 잘. 뎁스에서 나오지. 그죠? 그래서 사냥꾼의 마음이 아니라 농부의 마음으로 계속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할지 못할지 판단을 하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네. 명단 작성 이렇게 하는 거. 네. 다 적어놓고, 그리고 아까 1부류, 2부류, 3부류 있었죠? 그러면 계속 그게 머물러 있으면 돼요. 1부류를 얘기하죠. 신뢰가 있잖아요.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2부류를 또 1부류로. 그죠? 끌어올려야죠. 갑자기 뭐, 얘기하면 안 돼요. 2부류인데, 3부류인데. 저기요. 제가 유선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느낌상 딱, 그거 뭐, 아메이 이런 거? 그거랑 달라요. 그분이 느끼기 다르겠어요? 똑같지? 그죠? 그래서, 사전에 신뢰가 쌓여야 돼요. 너무 자꾸 이렇게 한 번에 낚아채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냥꾼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신뢰관계, 그래서 1부류를 얘기하고 신뢰관계 형성되어 있는 사람, 만약에 나는 신뢰관계가 전혀 없다. 그 누구도, 남편도. 그럼 신뢰를 쌓으셔야죠. 신뢰를 쌓으셔야죠. 평생 할 일이에요. 1년, 2년 바짝 하고 그만둘 일 아니에요. 그죠? 신뢰 쌓는 것부터 하세요. 그래서 3부류를 2부류로, 2부류를 1부류로 이렇게 자꾸 위로 올리지 않으면 정체돼요. 자, 그러면 3부류가 다 2부류로 갔어. 그럼 또 누군가를 3부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일은요,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 물어봐요. 답이 뭐냐? 그 성장의 답이 뭐냐? 신규예요. 신규예요. 신규가 답인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누구한테 얘기하지? 매일매일 생각해요. 누구한테 더? 또 누구한테 알려보지? 또 알려주지? 네, 이런 생각을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해요. 네. 그죠? 하시나요? 하시나요? 파트너 1명 나왔다고 그 1명 집요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그 파트너 미칠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목을 매는 걸까? 네? 자, 그렇게 집요하게 파트너 1명을 이게 진짜 내가 방법을 알고 집중해주는 것과 계속 바라만 보는 건 달라요. 바라보면 질려버리죠. 네, 근데 자, 그럴 땐 내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성장하고 내 파트너가 막 생기죠. 그러면 알아서 내 말 들어요. 스폰서님 다가오기도 하고 반가워 묻고. 네, 아시겠어요? 성장이 답이에요. 자, 지금 파트너가 나한테 뭐 어떤 스폰서로서요 대우를 안 해줘. 그죠? 네가 스폰서인지 내가 스폰서인지 모르겠어, 서로.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성장하시는 거예요. 스폰서님, 저 파트너가요, 저를 스폰서로 생각 안 해요. 우리 스폰서십, 말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장하시면 돼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성장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제가 경험했던 거라.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 스폰서도 아니고 나이가 저보다 많은 경우가 특히나. 근데 제가 성장하니까 알아서 스폰서님 이렇게 얘기하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뭐라고 그랬더라? 제가 골드인데도 안 골드? 안 골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네,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알아서 그냥 스폰서님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어떻게 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타인 제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에 집중하시면 다 해결이 돼요. 네. 자, 사랑이 뭐예요? 자, 이제 명단 작성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시각화하시는 게 중요해요. 머리 믿지 마세요. 머리에 많은 분들 못 담아요. 항상 시각화. 그리고 매일매일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라인을 그려서 A, B, C, D 라인에 이분을 여기 넣겠다. 이분은 여기, 이분은 여기. 그걸 매일매일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돼요. 네, 정말 소름 끼치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각화. 그리고 텔레파시 계속 보내세요. 하게 될 거야. 네, 진짜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해지면 명단 작성이 되면 자, 초청해야죠. 네. 그래서 부푼 마음에 사인업하고 바로 전화로 어떻게 해요? 한 수백 명을 죽여버려요. 연락처에 있는 300명을 모조리 하루아침에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왜? 전화로 하니까. 나 유선화 시작했어. 아니면 카톡으로 300명한테 나 유선화 사업 시작했어. 제품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해서 제품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가 딱 생긴다. 그러면 죽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조용하다. 그럼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네.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전화로, 톡으로 다 죽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를 막 찾다가 돌아봤는데 저는요 다 얘기해봤어요. 근데요 저는 저랑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콜드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블로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 없어요? 네, 그죠? 왜요? 누구한테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 날려봤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발 하나, 자, 이 단계에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지 않는다.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규가 생기면요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 바로 절대 일단 그래 또 네가 하고 싶은 거 알겠고 네 열정 알겠어. 근데 일단 전화로는 얘기하지 마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다 죽여요. 죽인 사람 많아요. 신규들은요 명단이 많이 있죠. 근데 본인이 스스로 다 죽이니까 자꾸 이제 길게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네. 정말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탁탁탁 됐으면 같이 사업할 사람인데 내가 그냥 말로 전화로 막 톡으로 막 이렇게 다 죽여버리면 할 사람 없잖아요. 왜요? 그때부터 나를 피하잖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죠? 그리고 진짜 피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고요. 네, 그죠? 진짜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김경래 골드님이라고 진짜 바빴어요. 그때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거 모르죠. 네, 날 피한 거야. 네, 근데 피하는 줄 몰랐어요. 아, 얘가 이렇게 바쁘구나. 때로는 이렇게 좀 눈치가 조금 없고, 네,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피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절대 피할 리가 없어요. 이 친구를 제가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지겨우니까 연락을 한 번씩 받겠죠. 아 진짜 집요하다 이러면서 한 번씩 받고 그럼 제가 계속 전화를 했으면 지긋지긋했겠죠. 만나자 우리 집에 와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해서 만나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을 보고 항상 얘기하셔야 돼요. 전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냥 만나세요. 무슨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스포는 제가 만날 건데 무슨 얘기해야 돼요? 그냥 만나보세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알면요.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 그냥 빠져드세요. 왜? 많은 분들이 자꾸 내가 할 얘기만 생각하니까 그 상대방 하는 얘기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 상대방 알죠? 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막 나를 이렇게 나랑 얘기하는데 얘 딴 생각하는 거 느껴지죠? 그럼 기분 어때요? 그러다가 유산할 뻔했어. 아 이거였구나. 이게 들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얘기를 할까? 그냥 내가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 말고요. 그냥 만나보세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에 경청하세요. 그 상대방은요, 내가 유산화? 예를 들어서 뭐 유산화를 얘기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유산화를 많이 알고, 모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고, 진심인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경청하세요. 자, 대화의 기술이 있어요. 많은 신규분들이, 떨려서 못 만나겠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나 잘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이 질문하면 어떡해요? 저 질문하면 어떡해요? 아우 무서워. 저 못 만나겠어요. 자, 이제 다 만나실 수 있어요. 왜? 질문하면 돼요. 질문하죠? 모르겠어. 그럼 또 질문해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계속 물어보세요. 그냥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질문하세요. 질문. 그러면요. 잘 몰라도요. 그 대화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보다 더 모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자신감 이렇게 대접 상승하죠? 그럼 또 목소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경청하고 그리고 대답을 하는데 자꾸 목숨을 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요. 대답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요. 근데 엉뚱한 거 물어봐. 그죠? 그냥 경청하면서 그분이 질문하는 거에 다시 또 역질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두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또 꼭 다물고 질문을 하셔야죠. 질문. 네. 그러면요 정말 대화가 편해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뭔가 생각이 나요.
아시겠죠? 뭔가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오 그렇게 생각해? 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돼요. 네.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보지못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나 돈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요? 네. 그럼 뭐지? 자, 보통 스포너님들이 시간, 경제, 뭐 건강 이 세 가지 중에 한 버튼이 있다고 했는데 돈 필요 없어. 그럼 뭐 건강인가? 그 제품 전에 나 건강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거짓말이에요. 다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하지 않아요? 돈 많이 가지고 있어 돈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요. 돈이에요, 돈. 거의 젊은 사람들 돈이에요. 젊은 사람 건강한데 건강의 니즈가 엄청나게 있는 분들 있어요. 물론 집안 이렇게 좀 병력이 있는 분들은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외에는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짓말하고 있네 속으로. 거짓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거짓말하고 있네 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돈 많이 벌면 좋지 않아? 그러면 네 꿈이 뭐야? 물어보면 유학 보낸대. 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유학. 그럼 유학 보낸데 뭐가 필요하지? 돈 필요하대. 그럼 유학 보낼 정도의 돈이 있어? 뭐 우리 신랑이 잘 버니까 그럼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시간은 있어? 이제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제 벽에 몰아버리는 거예요. 구석에. 진짜 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없네? 그러면 유산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유경란 다야님 강의 합버튼 들어보면 모퉁이로 몬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질문을 통해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자, 믿지 말라고 했어요. 고지고대로. 그리고 대화의 기술 딱 3가지 있죠?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러면 사업 설명하죠. 사업 설명에는 뭐가 있죠? 1대1, 2대1, 그리고 세미나 초대 이런 거 있죠. 네. 1대1을 할 수 있다. 1대1 할 수 있다. 네. 어설프게 하느니 처음에는 스폰서와의 2대1 미팅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1대1 했는데 자신감이 있어서 했는데 답이 안 나와. 얘가 결단하지 않아. 이렇게 사인을 하지 않아. 그러면 스폰서님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스폰서님 보여주세요. 스폰서님 진짜 힘들어요. 가상의 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상상 속에서 잠깐 그분의 니즈가 뭘까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스폰서님 프로모션 하시고 안 만나려고 해요. 프로모션 안 하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네, 그냥 안시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볼래? 누가 만나요? 남자들 만나기도 이뻐? 이렇게 하면서 네? 만약에 그죠? 여자라고 하면 잘생겼어? 그런 얘기는 잘 안 한다 우리 그죠? 그래서 프로모션 안 하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프로모션 하시고 그래도 안 만나. 그건 본인 능력이죠. 어떻게든. 자, 그래서 시스템에 오거나 어쨌든 스폰서님과 했어 미팅을. 근데 또 나지 않아. 그럼 또 한번 본사나 세미나 이렇게 초청해 보시고 자,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다음 프로모션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얘 안 할 것 같아. 지금 누구한테 또 얘기하지. 이게 아니라 그 다음 프로모션. 스폰서를 만나고 있는데 안 할 것 같아. 느낌이. 네. 그러면 바로 1박 2일에서 있는데 너 이거 한 번으로 어떻게 이걸 결정할 수 있겠어? 그죠? 1박 2일 그냥 네가 몇 달을 걸쳐서 알아보는 거 그냥 이 한 방에 그냥 알아보고 아니면 그냥 그만. 네. 그렇게 털어버리자. 이렇게 프로모션 하시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멍한 이렇게 있죠. 우리 스폰서님 말 잘하시네 역시 이러면서. 네. 그래서 2대1에서 중요한 건 호일러 법칙. 제가 이제 시가방에서 호일러 법칙은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요. 호일러 법칙 찾아보면 다 있고요. 네, 중요한 건 호일러 법칙 의미를 아시면 돼요. 전문가가 어떤 정보를 전달했을 때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럼 우리 스폰서가 전문가가 되어야죠. 근데 내가 막 스폰서를 까. 네. 그러면 그게 호일러 법칙이 적용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를 전문가로 우리 스폰서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스폰서님 우리 스폰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분 정보 지금 머리 나쁜 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요 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호일러 법칙은 중요해요. 자녀들은요 바로 미팅 붙여요. 2대1. 자녀들 생각이 그렇게 막 그치 오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고 행동이 빠르니까 바로 붙여버리거든요. 그래서 호일러 법칙 기억하셔야 돼요. 2대1에서 호일러.
그 1대1, 2대1 이런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클로징이에요, 클로징. 해보자. 날 믿고 해보자. 근데 생각해봐. 그래, 생각해봐. 좀 더 생각해봐. 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날 믿고 해보자. 내가 검토했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 이게 뭐 그렇게 인생의 리스크라고. 한번 해봐. 날 믿고. 나 1년에 500 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쳤네, 얘가. 하면서도 집에 가는데 500. 얘 진짜 모를 것 같아.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여기 와 계시잖아요. 김경태 골드님. 네, 500 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딴 거 없어요. 500 번다고, 내가 500 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못 벌 것 같아. 저 이상하게 벌겠는데. 그런데 자꾸 500이 자꾸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00? 얘 벌면 진짜 배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500 벌 때 너 괜찮겠어? 이 멘트 하나로 제가 사인을 엄청 시켰어요. 너 괜찮겠냐고. 후회 안 하겠냐고. 이런 멘트, 클로징 멘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업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감. 이해 못했어? 다시 그럼 보상 플랜 풀어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자. 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클로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해했니? 제발 이해했니? 얘기하지 마세요. 그 한 시간 뭐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동그라미 처음 봤는데. 근데 이해했니? 제발 이거 하지 마시고 해보자. 자신감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제가 자신감이 그냥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네, 내가 그냥 한다니까? 이런 거. 네. 그래서 제발 자신감 보여주시고요. 자신감 가지시고. 자, 이제 후속 조치예요. 6단계.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후속 조치. 이게 안 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자, 복지와 축적이죠. 축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늘 신규는 들어오는데 없어. 또 신규는 들어왔는데 없어. 그래서 후속 조치.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정하기까지 후속 조치. 결정을 안 해. 그럼 제가 항상 저희 팀 보호는 뭐냐면요. SS 활용이에요. S 시스템. S 스폰서. 스폰서 보여줬는데 눈이 아직 그러면 시스템 보여줬는데 그러면 우리 스폰서니 그 스폰서 봤는데 그 위에 스폰서니 그 봤는데 그 위에 계속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질릴 것 같으면 잠깐 쉬었다가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업 결정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단계부터 가는 거예요. 그죠? Y부터 찾아야죠. 제가 방금 쫙 얘기했죠. 그래서 사업 결정 전과 후 이렇게 나뉘면 돼요. SS가 뭐라고요? 네. 가상의 인물, 가상은 아니죠. 현실 속의 인물이긴 한데 스폰서 못 봤다.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스폰서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 파악해가지고. 그죠? 그 대화를 또 똑같이 얘기해 주지도 않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나는 거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녹음을 하시던. 그거 들려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아니면 직접 보여주시고. 네. 자, 7단계. 상담이에요. 네. 상담. 누구와 상담해요? 형제 라인과? 형제 라인과 상담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상담하셔야죠. 그죠? 스폰서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조금 이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요. 파트너 보다가 못 빠져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트너 계속 이렇게 보면 앙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위를 보세요. 내가 가야 될 곳이 파트너예요, 스폰서예요. 위를 보세요. 스폰서님과 일을 하실 때 일이 잘 돼요. 스폰서님과 소통하실 때 일이 잘 돼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 소통 안 해. 저한테 전화 안 해요. 누가 전화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하는 거예요. 네, 내가 간절하면 내가 전화하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언제 전화하나, 오늘도 전화하나, 내일도 전화하나, 얘는 무슨 나한테 지금 관심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대하는 마음 없어져야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이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기대했는데 기대에 도움을 못해. 감정 상하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하다. 스폰서님은 너무 많은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일이 하루에 수백만 전화도 오고 그 물통 사업이지 무슨 권리소득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전화만 붙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파트너가 스폰서님께 연락하고 상담을 요청하고 그렇게 우리 스폰서님이 딱 부러지는 답을 못 줘도요.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스스로 떠올라요. 영감이. 이걸 내가 놓치고 왔구나. 네. 그죠? 그래서 파트너가 먼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8단계. 복제죠. 네, 뭘 복제해요? 1단계부터 지금까지 단계를 계속 복제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네, 내가 이 1단계부터 8단계를 해야 돌아가겠죠. 이 시스템이. 그죠? 신규가 나오면 또 1단계. 네, 이제 좀 어떻게 파트너를 후원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복제 귀신이 있어요. 복제 귀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나랑 똑같이 해. 그것도 안 좋은 것만. 네. 어떻게 저렇게 제가 아니라 우리 파트너님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스포는 속으로 생각하죠. 저기 리더님이 그랬어요. 속으로. 네.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복제 귀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똑바로 하셔야 돼요. 네. 한 1년 정도 있다가 멍하니 있다가 내가 진짜 집중해. 그럼 파트너도 멍하니 있다 1년 뒤에 집중해요. 그 얼마나 더디겠어요. 그죠? 1년. 그죠? 네. 그래서, 복제 귀신이 있으니까 나부터. 네. 그리고 신규가 나와야지, 1단계부터 진행을 하죠. 네. 그죠? 내와 찾고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신규를 찾는 거에 집중하셔야죠. 스스로가. 네. 자. 마지막. 어떤 파트너를 원하세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나 같은 사람. 근데 내가 좀 못한다 그러면 끔찍해요. 나 같은 사람 좀. 우리 박청자 스포너님처럼 그런 분 파트너가 되게 그죠 들어오길 원하죠. 근데 내가 박청자 스포너님처럼 그렇게 안 해. 네, 그래서 원하시는 파트너 분이 계시죠. 그럼 내가 그런 파트너가 되면 돼요. 네, 그래서 성공의 8단계를 다 숙지하시고 계속적으로 신규들을 이렇게 안내하시고 이렇게 후원하시면서 벽이 다른 삶, 제가 좋아하는 삶이에요. 벽이 다른 삶을 사시길